마음의 힐링과 종목 수익 함께하는 이 시간, 안녕하세요. 정호의 데이트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먼저 보아라. 또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이들에게 나눠주어라.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너무 멋지죠? 세계적인 명배우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남긴 명언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무언가를 얻고 싶고 욕심이 계속해서 난다면 그 전에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할 일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다 같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명언입니다. 자, 명절 이후에 남편 혹은 아내에게 바라는 게 더 많아지셨나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우리 아내,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행동을 먼저 보인다면 아마 부부 생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호의 데이트 수요일 패밀리 데이죠. 훈훈하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2015년 2월 25일 벌써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데이트 어이제입니다. 자, 오드리 헵번의 명언 들어보셨죠? 이 명언의 마지막 문구도 참 좋아요. 기억하라,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여러분께서는 양손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오늘 수요일 패밀리데이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또 때로는 남을 위해서 양손을 멋지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트 참여 방법도 인터넷으로 가능하십니다. 이토마토닷컴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 있거든요. 여기 클릭 후에 이야기 남겨주시면 지금 옆에처럼 이렇게 스크롤로 올라가시는 것 만나보실 수 있고요. 샵 2828로 문자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02-325-8200번 전화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남겨주시면은요. 오늘 또 김동현 전문가, 전정현 전문가,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재호 차장 함께 하시거든요. 종목 고민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미리 와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투카스님, 이제 막 아점 브런치를 먹고 마음의 힐링하러 왔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또 빨간만 사관님께서는 식사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주사일 시간에 컴백을 예고하고 가셨고요. 스웨타님, 앵커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대 화이팅 남겨주셨고요. 별나라님, 붉은 의상의 목걸이 너무 좋아요. 완전 굿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크레인 머핀님, 우리가 살아갈 남은 날, 그 중에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구름과 바람의 사랑을 담아서 보냅니다. 라고 또 시적인 표현으로 응원을 아침 일찌감치 남겨주셨습니다. 반가운 분 또 체리 농사꾼님도 계세요. 아직은 쌀쌀하지만 햇살 많은 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일주일 넘게 자리 비웠다고 저 벌써 잊어버린 거 아니죠? 라고 남겨주셨어요. 보고 싶어서 저도 혼났습니다. 체리 농사꾼이 어디 다녀오셨어요? 여행 다녀오신 건가요? 새해 복도 많이 받으셨죠? 체리 농사꾼님 반갑습니다. 고뇌하는 승부사님 출석 남겨주셨고요. 똘똘르 동우공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크 남겨주셨습니다. 칸마루님 오늘도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고 별아별아님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오늘은 일찌감치 와주셨습니다. 자, 별과지님도 정대 출석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사랑스러운 그녀님도 지금 남기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기 앞서서 종목 상담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오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앵커님 새해에는 한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담부터 이렇게 남겨주시네요. 올해 계획하시는 모든 일 그리고 주식 투자까지도 완전 대박 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전문가님 분들이랑 왠지 비슷한 그래서 제가 지금 종목 상담을 마치 연결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청자님. 가끔 전화 드립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덕이 철철 흐르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게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를 주셨어요? 니온쿠첸의 네. 매수가가 네. 12,800원인 거요.
12,800원에 네. 비중이 40% 되겠는데요. 40%. 네. 이거 중국 관광객들 다 이제 갔으니까 이거 매수가까지 올지 궁금해 연락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글쎄요, 춘절 전에 2월 전에 좀 많이 오르다가 다시 되밀린 상황인데 예. 1월 때 들어가신 건가요? 좀 됐어요. 좀 작년에 되셨어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매수가까지 과연 좀 올라올 수 있을지 이런 여부 좀 자세한 전망 들어볼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김동현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홈쿠첸인데요. 소비주의 사실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2월 들어서 그 전부터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님 어떻게 들고 가실까요? 일단 한 번에 또 번든 기회를 좀 놓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0,000원대를 뭐 구조적으로 이탈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의 위치에서 뭐 매도 판단을 하시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다만 일단 이익 증가율이 지금 주가가 미리 달려온 것보다 좀 느립니다. 최근에 뭐 중국 관광객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밥솥 관련주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쪽에서 나오는 매출, 즉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나오는 어떤 매출 증가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좀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자체적인 어떤 유통망을 좀 뚫으면서 중국 내수 시장 쪽에서의 어떤 수출 모멘텀이 좀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OEM 쪽에서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출이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지. 지난 뭐 19,000원까지 갔던 것은 사실은 주식에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은 좀 슈팅이 발생이 되죠. 실질적인 이익 증가보다는 좀 꿈을 먹고 주가가 좀 먼저 이렇게 내달려 버리는 경우인데, 이 리온쿠첸이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걸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뭐 광화문에서 관광버스에 다 실려 있는 게 밥솥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2만 원 근처까지 갔는데, 실제로 매출들이 나오는 것들 그리고 실적 영업이익이 나오는 걸 확인하니까 주식이 너무 빨리 올라왔다. 이런 인식이 지금 고스란히 시세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외형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어떤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매출은 좌우간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올해도 일단 매출 증가는 유지될 것이고, 뭐 4천억대 매출까지 일단 진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200억대 다시 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뭐 밸류 자체는 지금 한 3,500억대 정도에서 성장 프리미엄 붙인다라면은 10,000원대를 구조 이탈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리온쿠첸이 저항 가격이 계속해서 13,000원 정도로 작용을 할 거라고 봐요. 이 13,000원의 매물이 거래량이 지난 8월 달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일단 승부가 나야 되는데, 13,000원을 돌파하는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내수 쪽에서 유통망이 좀 확보가 됐을 때, 즉 수출 직접적인 어떤 중국 쪽에서의 수출 확대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증대되는 것이 확인이 되거나, 혹은 뭐 거의 구체화가 되는 단계에서나 13,000원에 대한 돌파 내지는 안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1분기 실적도 또 한번 확인해 줘야 되고 2분기 실적도 확인해 줘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단 12,000원대 중반 정도, 시청자님 매수하신 평균 단가 정도가 지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시간 여유를 좀 가지시고요. 뭐 현재 10,000원 선에서 낮게 팔 종목은 일단 아니라고 봅니다. 섹터 자체도 시장 소외 섹터는 여전히 중국 소비 쪽은 아니기 때문에 유지하시면서 12,000원대 진입 시에 단순히 과거 이전에 19,000원 올라갔었던 건 좀 잊으시고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꿈이 붙어 있던 겁니다. 그 꿈이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객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꿈에서 깼습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가 찍혔는데 그 숫자는 19,000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하는 정도 에너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 쪽에 대한 제대로 된 가시화가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이전 고점을 바라보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재료 모멘텀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본전 매도 전략으로 일단 좀 더 여유 가지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들어보셨는데요. 예. 조금 기대감은 낮추되 지금 자리 너무 당장 팔거나 하시진 말고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좀 참고되셨어요? 예.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얼마 정도 걸릴까요? 어려운 네. 질문을 또 해주시네요. 죄송합니다. 기간 참 어렵죠. 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현 전문가님, 그 네. 긴 기간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일단 실적 발표를 또 한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이제 5월 초 정도로 나온다라고 감안했을 때, 4월 말 5월 초 정도로 나온다라고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2달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전혀 없진 않으나 이번에 춘절 효과도 사실 별로 없었죠. 이렇다고 보면은 작년만큼의 어떤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흐름은 증시에서 이미 지난 이벤트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찍히는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으므로 한 2달 이상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어떻게요? 중기적으로 괜찮으세요? 네네. 한번 여유 갖고 기다리시다가 또 흐름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한 번 더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별과신님께서도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에 인품이 느껴지신다고 하세요. 저만 반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게시판으로 갈게요. 6628님께서요. 기가레인 문의 주시네요. 12,200원에 들어가셨고요. 이 종목도 비중 많으세요. 40%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자, 지금 9,800원 그 전 9,000원대까지 거의 밀렸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자리인데 우리 시청자님 조금 높게 들어가신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잘 올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김동현 전문가님, 이 종목도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좀 기다리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가레인 앞으로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기가레인은 이번 4분기 실적이 회사 측에서도 4분기가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도 좀 나쁘게 나왔어요. 그것이 오히려 이번 1월달 혹은 2월 중순까지의 약세에 대해서는 좀 정당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재가 노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올해 실적, 그냥 안 좋은 실적을 4분기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흐름이 나오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고점을 시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장 이후에 상장 원년에 나왔던 2013년도 고점 14,000원 근방이 완전한 어떤 주가의 상푸가 되고 장기 쌍봉이냐 이런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주식이 쉽게 우리 시청자님이 알아듣기 쉽게 이게 죽을 주식이냐 아닐 주식이냐 살아남을 주식이냐를 판단을 할 때 그 회사가 어떤 사업에 주력하느냐를 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RF 커렉터, 즉 이 통신 장비 쪽에서도 좀 더 프리미엄 장비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메탈 케이스라든지 전파 방향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성이 높고요. 단가는 조금 높지만 좀 더 프리미엄급 제품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 모바일 기기들의 스펙 상향에 있어서 꾸준히 좀 들어갈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지금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그래서 올해 이익 전망 자체는 작년보다는 괜찮아요. 전반의 매출이라든지 이익 전망 자체는 작년보다도 한 30% 이상의 호전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좀 더 여러 리서치 쪽에서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2,200원대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단가가 넘어가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이 되기 때문에 당장 목표가를 그 이상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10,000원 이탈은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시가총액 1,700억대에 올해 이익 추정치로 봤을 때는 한 100억대 중반대 정도의 순위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P-밸류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도 10,000원 이하로 아래로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움직임은 아닐 것 같고요. 저점은 9,000원대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 10,000원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기술적으로도 11,000원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돌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11,000원대에서 이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증권사들의 리서치팀 쪽에서의 이 종목의 그 가이던스는 괜찮습니다. 올해 매출 이익 전망 좋다 이렇게 일단 잡혀 있는데, 그건 일단 글로 쓰는 거고 돈으로 실제로 기관들이 사주는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작년도 하반기 시세를 주도했던 것이 기관이었고 중간중간에 외국인들이 힘을 실어준 정도였기 때문에 메이저 포지션은 기관이라고 보면 일단 레포트는 좋게 나왔다. 그러면 11,000원대 승부처에서 기관이 실제로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사주느냐. 왜냐하면 기관 커버리지는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주느냐가 12,000원 회복의 관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20% 정도 손해를 보고 계시는데 일단 마이너스 10% 정도대, 11,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복원이 자연적으로 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구간에서의 수급이 12,000원을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좋은 이익 전망이 그냥 글로만 쓴 좋은 전망이 아니라 실제화가 된다라고 기관들이 확인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11,000원대에서 기관 수급 확인하자. 일단 지금은 홀딩이고 11,000원대까지는 자연적인 반등은 그게 어렵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10,000원을 회복한다면 11,000원까지는 바로 잘 갈 것이라는 전망 나오니까요. 그 가격대를 1차적으로 한번 잡아보시고 그 이후에는 길게 본다면 신고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올해 좀 실적 전망 좋네요. 이런 부분들 같이 살펴보시면서 1차적인 목표가 때 다시 한번 또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 6628님 반가웠고요. 기가 레인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보니까요, 되지 안 되지님 출첵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날씨 좋아서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날씨가 조금씩 풀리니까 그 봄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면서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즐거운 호르몬 나타나면서 기분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되지 안 되지님 오늘 끝까지 기분 좋은 그 흐름 이어가시고요. 주한파님 너무나 당연한 정오의 데이트 출석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한파님. 세상을 다 가져라 님도 저도 대박 기원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올해 어떤 거 계획하고 계세요? 진짜 모두 다 대박 나도록 제가 이제 보름달 곧 뜨겠죠?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박 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백골차 남깁니다 라면서 별나라님께서 또 이렇게 요리 솜씨를 뽐내주고 계시고요. 머핀님께서 오드리 헵번이랑 자꾸 저랑 엮어주셔서 부끄러워 죽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똘똘로 050님께서는 5회번을 그래서 오늘 검색을 또 해보셨다고. 근데 닮았다는 얘기에서는 노코멘트 하시는 거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의견을 잘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포털 사이트에서 주목하고 있는 증시 이야기, 그리고 종목 이야기를 좀 눈여겨봤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6일째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피에 대한 여러 가지 키워드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글로벌 증시의 커플링, 글로벌 증시의 강세에 대해서 국내 증시의 커플링 이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고요. 봄 기운 완연한 코스피, 저희만 봄만 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리스 훈풍 그리고 미국 유럽발 훈풍에 우리 증시도 날아갈 거다. 2,000선까지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고요. 갤럭시 IT 부품주 승승장구 이런 키워드가 오늘 장에서 계속 핫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증시 키워드 가운데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있는 글로벌 증시 강세, 국내 지수 커플링에 좀 주목을 해봤어요. 이 뉴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요. 세계 증시의 강세장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유로존 양적 완화 이후에 유로화의 이 약세가 유로존 국가 수출 회복을 계속해서 이끌 것이다. 이런 내용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최근에 사상 최고 랠리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다우 S&P 500 지수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계 증시의 강세와 함께 국내 증시도 부분적인 동조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 자금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의 자금은 아직까지 유입되고 있다. 본격적인 유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국내 증시 밸류가 또 낮은 편이어가지고 추가 자금 유입도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 덧붙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전문가의 의견 어떨까? 여러분들 이쯤에서 궁금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김동현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선 터치 3월달 가능할까요? 자, 김동현 전문가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제가 조금 전에 이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또 증시가 6일째 조용히 오르다 보니까 또 포커스가 다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수급은 좀 약한 것 같긴 한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뉴스 내용 2,000선 터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2,000선이면 내일이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근데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00이라는 그 수치 자체가 뭐 라운드 넘버이자 뭐 어떤 심리적인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시장이 2,000을 넘느냐 아니냐는 기본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아니냐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박스권 상단 레벨이 뭐 좀 변칙적으로 뭐 2,000포인트대 초반대 한 2,050포인트대 내지는 뭐 80포인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는 뭐 넘어갈 수 있죠. 충분히 그냥 단기 유동성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지수이고, 뭐 코스피 밸류에이션으로도 뭐 밸류를 우리가 PB 밸류로 볼 때 그 시스템 리스크가 작용하지 않았을 때 무너지기 힘든 자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자리가 1,900선이고, 그래서 이번에 1,900선 무너지지 않았죠. 그러면 밸류 상향이 완전히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기 전망 자체,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주도용 종목들이 대부분 지수의 어떤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전반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완전히 레벨업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지금 미국이 어제도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이 나왔지만 좌우간 늦춰지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단기 유동성이 이미 일부 미리 미국 쪽으로 많이 환류했지만 그 이벤트적인 어떤 조정은 연중에 분명히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다시 2,000을 넘어가더라도 이것이 2,000의 안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흐름 내지는 어떤 악재 큰 어떤 연중에 가장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금리 인상 시점 자체가 뒤로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도성 반등이다. 어차피 기본 구조는 우리 시장이 박스권으로 유지되고 있고 이것은 뭐 시장의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국내 경기 내적인 요인들 그리고 국내 기업들, 대기업들 특히 수출 위주의 기업들의 어떤 이익 전망 자체도 아주 공격적으로 상향될 수 있는 구조는 아직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밸류에이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우리 시장에서 보여진 가장 큰 특징은 작년에는 가격을 안 받습니다. 안 좋은 기업은 계속 빠지고 좋은 기업은 계속 올라가는 완전한 극단적 차별 연속성 시장이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그냥 시장이 가격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어지간히 안 좋더라도 더 크게 나빠지지는 않는다라면 반등은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술적 반등 박스권 내에서의 그냥 한시적인 뭐 2,000포인트 돌파 정도로 인지를 하셔야지 숫자 자체가 2,000 넘었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뭐 상승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보시기에는 상반기는 아직은 뭐 그렇게 보기엔 좀 무리다. 저는 오히려 그 9월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정도를 감안한다면은 뭐 올해 여름이 다가올 때쯤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이후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좀 자신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부터는 이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면서 좀 구조적인 회복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기 때문에 뭐 올해 지금 뭐 1분기, 2분기, 상반기에 나오는 2,000포인트 돌파는 방향에 있어서 크게 역할을 하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미뤄진 것에 대한 안도 랠리, 2,000포인트 돌파는 물론 가능하다. 하지만 안착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 코스피 박스권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전망을 주셨어요. 조금은 찬물을 끼얹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가 지금 포털 사이트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 검색 순위도 보면서 종목 고민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털 사이트 1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이요.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서는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2위 한국화장품 제조, 3위 키스톤 글로벌, 4위 OCI 오늘 굉장히 좀 강하죠. 그리고 신라섬유까지 5종목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도 증시 키워드에서 우리 고뇌하는 승부사님께서는 갤럭시 부분주 설명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저는요, 셀트리온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얼마 전에 급등 양상 나타난 이후에 어제 오늘 좀 밀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힘이 실리는데 그래도 추세 상승이 꺾였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지금 현재가가요.
자, 보고 계신 분들 계시죠? 지금 낙폭이 굉장히 좀 커졌어요. 6% 넘게 밀리면서 67,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고점이 75,000원 선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번에도 김동현 전문가의 의견 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셀트리온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셀트리온 어떻게 좀 그전에도 관심 있게 흐름을 좀 보셨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안 보시는 분들도 좀 많으셨거든요. 위험하게 보진 않는데 저는 이번에 아쉽게도 매매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에서 뭐 접근을 하시는 거는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메인 디시가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 뭐 디저트 먹으러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세가 완전히 좀 꺾였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도 꺾였다. 혹은 너무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바이오시밀러 특히나 엠시마가 그 점유율 자체가 높게 나오고 있다는 그 원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원 제품보다 점유율이 한 20% 정도까지 올라온 국내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바이오시밀러 쪽은 오히려 뭐 올해 원년이 될 수 있다. 뭐 외형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산업 분석이고요. 주식을 보면서 접근을 할 때는 저는 가장 이해 안 된 게 셀트리온 올라왔다고 해서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올라온 거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지수가 600포인트 넘어선 데 대한 좀 오버 포지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종목들 쪽에서 지금의 어떤 그 바이오시밀러와 관련한 글로벌 뉴스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 그리고 지금 다크호스로 올라온 뭐 바이넥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나머지 그 바이오주들 이번에 지금 다 단기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그냥 흥분한 거죠, 시장이. 그냥 시장이 흥분한 거고, 작년에 어떤 컴투스 같은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또다시 어떤 공격적인 방향성, 이런 시세를 노리는 어떤 투자자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진입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다르죠. 시가총액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저 아래쪽에서 1조 원대 이상까지 올라온 거고, 셀트리온은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2위고요. 이미 상당히 무거워진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번에 셀트리온을 끌어올린 게 기관인데, 어제부터 수급이 조금씩 약해졌죠, 분명히. 최근에 기관 수급 약해지고 개인들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늘 이렇게 떨어지면 개인들 또 많이 매수할 겁니다. 그럼 다시 고점 돌파라든지 시세를 연장하는 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월봉상의 사상 최고가가 63,000원대에 돌파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다 63,000원이 좀 뭐 종가상 한 이틀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그 정도 가격대를 로스컷 자리로 잡고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7만 원대, 시가총액 뭐 7조 원, 8조 원대 이 구간에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성장을 기대하면서 셀트리온을 뭐 장기적으로 뭐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것은 뭐 좀 어떤 전략적인 판단보다는 좀 분위기에 휩쓸리는 매매가 아닐까, 이렇게 좀 경계감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간다고 바이오주가 다 가는 거는 그렇게 휩쓸린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추가적으로 좀 나왔는데 전문가님께서 핵심을 좀 짚어주셔가지고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으셨던 분들께 해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매매에 대해서는 좀 경계감을 가져보자라는 얘기도 추가적으로 참고해 볼게요. 김동현 전문가님, 오늘 자세한 전략이랑 전망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연결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그리고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나 증시 이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다면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시판에는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계세요. 백구엄마님, 두다다쿵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동우공님께서 아까 전에 오드리 헵번 닮은 건 아니고 얼굴형 닮았다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형이 좀 약간 각지지 않았나요? 감사드립니다. 제 앞으로 온 사연 하나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30대 늦가기 대학생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많은 시간 방황을 했는데 결국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확신으로 늦게 대학교를 등록하게 됐습니다. 30대 대학교를 등록하셨대요. 제 전공은 조리학입니다. 2년제 전문대를 나와서 5년 이상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관련 기업에 취업하려 했는데 매번 그 문턱에 무너졌어요.
제가 눈높이를 낮추려 했던 탓도 있고 실력이 부족했던 이유도 물론 있죠. 어쨌거나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공부를 결정했지만 솔직히 두려운 감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 해보려고 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달부터 공부 열심히 하면서 정오의 데이트도 종종 시청하도록 할게요. 이토마토 도움으로 주식 투자 잘하면서 등록금 일부를 투자회를 통해서 마련했습니다. 늦가기 대학생들 진짜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희망찬 진짜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새롭게 등록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공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시려고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좀 더 공부를 하시겠다 하고 멋진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주식 투자 지금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면서 다음 등록금도 내시고 또 그 이후에 만약 창업 혹은 취업할 때도 좋은 자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좋은 전략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살에 걸릴 뻔했네요. 정말 늦가기 대학생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면서 알찬 대학생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는 종목 상담 또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화가 또 빗발치듯 오네요. 어떤 시청자님의 사연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슬씨 최대웅 사건입니다. 네. 최혜동 사건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게시판에 코크레인 머피님께서 최리동 사건님 전화 시도 중이신 것 같다고 조용하시다고 남겨주셨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귀신이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또 힘들게 전화 연결이 됐네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 고향에 내려갔다 왔고요. 어디세요? 저 경남 마산이요. 경남 마산. 사투리 한번 멋지게 어떻게 안 될까요? 말 못 나이가. 저 반할 뻔했습니다. 최리동 사건님 멋있으시네요. 이렇게 또 멋진 사투리를 구사해 주시니까 전혀 다른 분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돌아오시자마자 이렇게 또 종목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어떤 네. 종목 때문인가요? 저는 강원랜드고요. 네. 네, 매입가 32,160원에 비중 50%요. 32,160원에 네. 비중을 비중 50%요. 50%요? 네. 강원랜드에 많이 담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사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상담을 했었어요. 네.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현재 지금 이제 가격이 34,000원 올라오면서 그때는 이제 34,000원쯤에 이제 이익 실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요즘 뉴스플로 보면은 배당금도 이제 많이 오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랜드 수익성이 굉장히 괜찮게 보는 증권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으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오늘이 이제 수익 실현할지 아니면 좀 더 가지고 갈지 고민이 돼서 전화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기다렸던 34,000원 문턱까지 왔는데 여기서 수정을 하느냐 아니면 매도를 하느냐 자세한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체리 농사꾼님의 강원랜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정은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원랜드입니다. 배당, 수익 다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보셨는데 이런 전망들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더 들고 갈까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사실 예년에 보면 강원랜드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강한 종목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제 배당권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처지고 하반기에 오히려 시세를 내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요즘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지만 강원랜드가 배당권을 이슈로 해서 시세를 좀 내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그만큼 저금리 시대의 혜택을 강원랜드가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실적권도 지난번에 좋았고요. 그런 측면이 이제 강점이 되고 있어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은요. 재작년에서 작년에 실적이 크게 늘어난 만큼 작년에서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미진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익 상승률이 더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보면 지금 뭐 나쁘지는 않지만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개연성이 좀 있죠. 핑계거리로 따진다면 뭐 레저 세건이 이제 화두가 또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약해지죠. 위로 올라올수록 좀 힘은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차익을 34,000~35,000원 정도에는 이제 실현하는 쪽으로 좀 보셔도 나중에 저가권에서 다시 재매수할 타이밍이 올 수 있어요. 되게 지금 흐름이라면 35,000원 선 정도가 10분 응선, 그리고 34,000원 선 정도가 8분 응선이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린웅사꾼님. 네. 들어보셨는데요. 조금 판단의 기로가 서시나요? 그러게요. 많이 고민은 되네요. 조금 더 들고 가자라는 의견도 있고, 일단 매도 쪽으로도 이야기가 같이 나오니까 네. 좋은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이제 본격적인 2015년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 가장 큰 소원 있으세요? 있죠. 어떤 것인가요? 희철 씨 한번 만나봐야죠. 실제요. 첫 전화 때는 체리농사꾼님이 굉장히 좀 당황하시는 듯 했는데, 제가 점점 체리농사꾼님께 이렇게 말려가는 기분인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렸네요. 알겠습니다. 그 소원 꼭 이뤄서 저희 같이 네. 또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체리농사꾼님 조만간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게시판 종목 가볼게요. 834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 음원주예요. KT뮤직 7,000원에 들어가셔서 지금 손실이 좀 크시네요. 30% 들고 계십니다. 거의 고점, 그러니까 최근에 전고점 중에는 고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전정은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 좀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그러게요. KT뮤직이 사실 실적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재작년보다 작년에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다지 그렇게 크게 그 약발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펀더멘탈에 대비해서는 주가는 높죠. 그러나 이 종목이 사실 꿈을 갖고 갈 수 있고 소리바다라든가 이런 쪽들의 흐름, 역시 볼 때 꿈을 갖고 이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인데, 소리바다 건이 좀 어저께 좋지 않은 재료가 나왔죠. 좀 부인 공시가 나오고 이제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KT뮤직이 크게 단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높다는 거, 그런 종목들의 특성은 뭐냐면은요, 수급이 깨지면 밑으로 저지선이 사실 나타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오늘 사실 잘 아시다시피 6,000원 근처 5,900원, 6,000원 선에 수급선이 깨졌죠. 거래까지 동반하고 밀리기 때문에 종가에 들어올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가격이 높지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급을 도외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카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카팅을 하고 나중에 어떤 재료가 나오느냐, 악재거리가 나오느냐, 그때 보고 다시 이제 그때 접근할 때 접근하더라도 지금은 악재 없이 이렇게 밀리면은 수급이 안 좋다는 거고, 악재가 드러나기 전에는 멈추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카팅을 해서 나중에 5,500원 선이나 그 아래쪽에서 다시 저가 매수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 네, 손절 관점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시청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참고로서 한번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KT뮤직, 강원랜드 두 종목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요, 보이는 라디오 이제 정오의 데이트 함께하고 계세요.
네, 수요일에는 오감 만족 데이트, 추억의 향수 데이트. 그 속으로 젖어들 시간입니다. 얼마 전까지요, 2월 내내 졸업 시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졸업 기억나세요? 너무 예전이죠. 졸업 시즌에 꼭 한 번씩 거론이 되는 게 바로 그 졸업식 문화입니다. 최근에 건전하게 좀 정착해보자, 바꿔보자 라는 부분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되곤 있지만 그래도 좀 짓궂은 장난은 여전합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이니까 기억하고 싶으니까, 그쵸? 저도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요, 대학교, 고등학교 졸업식 자세하게 좀 기억이 나세요? 저도 이번에 이 내용을 참고해보게 되면서 예전에 내가 졸업했을 때 어땠지? 어떤 마음이었지를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저는 2013년 2월에 지금 학사모 얘기가 나오는데요.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교. 그때 뭐 학사모 다 같이 던지고 했었는데 사실 대학은 같이 입학하더라도 졸업은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만큼의 그런 아쉬움은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그 10대를 벗어났을 때 고등학교 졸업식, 그때 저는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추억의 졸업식 문화, 졸업식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업식의 트레이드 마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여러 가지 있으시죠? 첫 번째로 졸업 앨범,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고 보는 게 바로 졸업 앨범입니다. 1963년 졸업 기념 앨범이네요.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종이 앨범이 있었던 시절이 있네요. 우리 어머님 세대 때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몇 달 전쯤에 졸업사진을 찍어 놓고 이날 최종본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쵸? 이전에 아무리 체크를 했었어도 받고 나면 꼭 눈 감은 친구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두고 놀리는 게 또 졸업 앨범의 하나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고3 때 저희 남자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총각이셨어요. 그분께서 굉장히 좀 열의가 있으셔서 직접 졸업 앞에다가 이제 편지도 써주시고 한 명씩 건네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보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선생님의 그 아쉬운 마음은 잘 못 헤아려드렸던 그런 생각이 또 나네요. 포즈 예쁘게 나왔나 확인하고 여고생들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졸업 앨범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디지털로 다 나오고요. 종이 앨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4열, 밑에 4열, 위에는 3열 해서 이렇게 7명이 다 같이 찍는 아주 전형적인 졸업사진이 대표적이었는데 요즘 이렇게 한 줄로 서서 위에 영어 보면 고고싱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런 세련된 우정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새롭습니다. 분장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좀 서양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 졸업 앨범에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추억거리 하나 더 가볼게요. 바로 졸업식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졸업할 때 그 아쉬움, 패기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항상 언급이 되는 거죠. 대학교 때는 학사모 던지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저도 던졌습니다. 잘못 던져가지고 그 코가 제 눈으로 맞아가지고 진짜 엄청 울었던 그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자, 중고등학교 때는 일명 좀 소위 나쁜 말로 졸업빵이라고도 합니다. 생일빵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밀가루, 계란, 남자분들은 옛날에 구두약도 많이 하셨대요. 연탄 이런 거. 자, 위에가 옛날 뒤풀이 사진이고요. 밑에가 최근 여고생들 밀가루 던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위에가요. 얼굴에 구두약 칠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유행이었다는데 저는 남고를 안 가봐서 사실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다 하셨어요? 우리 게시판에 계신 남성분들 구두 닦기 사진 있다면 한 번쯤 인증샷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고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자 우리 총각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놀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사진 찍어요. 그런 다음에 다 같이 와서 선생님 가운데를 모시고 하나, 둘, 셋 하자마자 밀가루를 선생님한테 다 던져가지고 선생님께서 화도 못 내시고 조용히 웃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유, 보고 싶습니다. 장 선생님.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죠. 보고 싶습니다. 우리 차 PD님께서는 선생님 차 몰래 이렇게 긁고 도망간 그 기억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진짜 스케일 자체가 아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젊음의 패기, 그 인증샷 하나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별나라님께서 짜장면 얘기하시네요. 바로 다음에 얘기 드릴게 졸업의 추억거리. 바로 외식입니다. 졸업하고 나면 그날 꼭 가족들이랑 먹는 게 있죠? 짜장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한 번씩 드셔보셨겠죠? 동그란 그 중국식
식당에 들어서가지고 가족끼리 둥글게 둘러 앉아서 축하한다 서로 개근상 보여드리고 공로상 보여드리고 하면서 탕수육과 짜장면을 먹던 시절. 여러분들께서도 이때를 생각하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억이 하나 둘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요, 이 졸업식이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다, 이젠 안녕, 이런 끝, 성취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만남, 또 있을 입학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문화 좋은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전, 몇 년 전 여러분들의 졸업식 마음은 그때 마음 어떠셨어요? 오늘 같이 한번 졸업식에 대한 그 패기 그리고 행복했던 그 순간을 다 떠올려 보면서 졸업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지금 게시판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글이 하나 올라오네요. 투카스님, 2013년 졸업이면 아직 20대네요. 놀랬다 하셨어요. 저도 놀랬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투카스님? 좀 슬프네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괜히 멀어지는 기분입니다. 농담이고요, 투카스님. 저 20대입니다. 저 예쁘게 봐주세요. 코크레인 머핀님께서는요, 졸업식에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는 청춘이 그리고 교정을 떠난다는 생각에 밀가루는 못 해봤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범생이 학교셨다. 그쵸? 좋은데 나오셨네요. 이건 좀 선입견인가? 저희는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별나라님께서는 남녀공학이었는데 남학생들이 분필가루, 밀가루 뒤집어 쓰고 하더라고요 하셨어요. 그쵸?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또 기억에 남고 사진에 이렇게 홍콩 할매처럼 나와야 재밌는 거니까요. 사랑스러운 그녀님, 졸업식 내 짜장면 사랑은 참으로 오래도록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졸업식 이야기 가면서 저희 종목 상담 또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지금 전화 온 종목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실리콘 웍스고요. 실리콘 웍스. 매수가가 26,000원, 네. 비중이 15% 정도 되거든요. 26,000원에 15%요.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근데 오늘 빠져서 좀 걱정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좀 고르게 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네요. 시청자님. 아이쿠, 좀 끊어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드리면서 말씀하셨던 매수가와 비중 토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호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호입니다. 실리콘 웍스예요. 지금 시청자님 수익 구간이시긴 한데 오늘 좀 빠져요. 26,000원에 15%.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예,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의 주종을 받으면서 실리콘 웍스니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셀트리온의 급락이 나오면서 전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시장 자체가 이제, 상승을 마무리 짓고 하락으로 전환된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되어집니다. 실리콘 웍스는 이제 룰셈 인수로 인해서, 4월 달에 인수를 하면서 결국 이제 2015년도에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쪽에서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기여도가 그를 감안한다고 하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단기 시장량에 대한 어떤 조정으로 보시면서 조금 더 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어쨌든 코스닥 쪽에서 이제 외균 매도와 더불어서 주가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경계감을 가지면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이제 보시되 일단 오늘 기업 반등을 좀 더 기다려 보면서 일단 1차 목표가 36,000원 정도면은 한번 절반 정도 이익을 챙겨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21평선 이탈될 때까지는 그대로 이제 보유 전략 유지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보유 전략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서 수익 더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좋으실 것 같아요. 실리콘 웍스였고요. 이어서 증권통으로 9325018님께서 남겨주신 EM코리아도 함께하겠습니다. 5,380원에요. 30%를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자, 지금 또 이 종목도 2월 내내 올라가네요. 부럽습니다. 자, 수익 극대화 전략입니다. 자, 이재호 차장님 계속해서 수익 종목입니다. EM코리아 얼마까지 들고 가시면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상승과 이제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기관 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많지는 않아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쪽 상황이고, 전체 최근에 이제 경기 관련주들의 흐름도 괜찮죠. 그래도 두산 인프라코를 비롯한 기계 쪽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중소형주인 EM코리아도 추가 상승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장, 그동안은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오늘은 좀 이제 거래 좀 붙으면서 상승 탄력도가 조금 이제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6,000원 권역까지는 목표가는 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네, 따라서 이제 6,000원 정도 목표가 두시면서 그대로 홀딩 전략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대하셨던 가격대일까요? 6,000원까지 일단 좀 바라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차장님 감사드려요. EM코리아. 두 종목 다 너무 긍정적인 전망 나와서 들고 계신 분들께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소식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EM코리아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걸로 부탁드려요 하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엄마는 외계인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네요. 똘똘이 동우공님께서는 이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슈팅스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거 매우 좋아하는데. 백구 엄마님께서는요, 졸업식 얘기 아까 전에 해주시면서 가면 많이 울었다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동우공님께서 백구 엄마님 매력 있으세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백구 엄마님께서 또 그때 시절에 좀 젖으셔가지고 갑자기 후회 막심 하시네요.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또 추억에 젖는 것도 하나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체리 농사꾼님이 아까 올해 계획으로 저 다시 만나는 거 얘기하셨는데 칸마로님도 저도 같이 봐요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저의 소원과 같으니까요. 언젠간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자, 지금 게시판에는요, 많은 분들께서 그 아이스크림 얘기도 남겨주고 계시고요. 또 베스킨라빈스 우리 맛있는 아이스크림 얘기도 하네요. 저 오늘 집에 가면서 하나 꼭 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요, 1시간 또 후딱 지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저한테 사연 보내주셨던 우리 늦가기 대학생분한테 많은 분들이 또 60대 수능 치는 사람도 있는데 30대면 젊습니다. 기운 내세요 하는 응원 메시지도 나오니까요. 저희 다 같이 올해는 계획했던 공부고 또 다른 일들이고 모두 다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오의 데이트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살펴드렸던 종목 내용은 시청자분들께 또 최종 판단의 책임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시면서 전략 방향성 잘 잡으시고요. 이어지는 주사위와 용의자 Y에서는 종목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내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12시 여러분 가서 미리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 뵐게요.